국세청 직권감정평가 사업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직권감정 대상 추가에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작년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진짜 계엄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아예 이제 국세청에서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상속증의 고가주택 확대된 감정평가로 바로잡아 이러면서 이번에는 되게 자랑하는 짓인 거예요. 6월 11일 날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직접 할게.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말로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뭐 직권감정평가가 뭐 확대가 돼가지고 이게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예 세액표를 만들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드렸어요. 시가는 예를 들어서 25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공시가격은 15억 원에 불과한 주택이 있어. 이걸 증여를 받는다고 치면 기존에는 이 정도 사이즈면 그냥 공시가격으로 증여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공시가격 15억 원으로 증여를 받게 된다면 세금은 한 4억 2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직권감정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해서 25억이 되는 경우라면 세금이 얼마만큼 들게 되냐면 8억 2천이 되는 부분이라서 4억만큼이 순수하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면 납세자가 공시가격도 적법한 부분이었는데 적법하게 평가한 걸 평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지만 세부담 본세 자체가 4억 원이 증가한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매우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세무사님 그럼 일단 저희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직권감정평가 나오면 그때 세금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가산세 없으시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냐면 이 다음 표를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공시가격이 15억이야. 근데 나중에 직권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25억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신고할 때부터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에는 추후에 국세청이 받아오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유도리를 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법인에게 좀 유리하게 잘 로직 세팅을 해서 신고할 때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가격을 만약에 한 22억 정도를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물론 공시가격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22억으로 했을 때에는 산출세액이 7억 원이거든요. 7억 원인데 똑같이 25억 아까 공시가격으로 들어갔다가 직권감정이 25억이 나오게 되면 8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직권감정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처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정 수준의 감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리스크도 없고 전체 세액 부담 자체도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는 아예 신고할 때부터 감정평가를 신고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준시가가 15억 이상짜리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아예 신고할 때부터 감정평가를 최대한 낮게끔 해서 차라리 본세 자체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은 꼭 생각의 옵션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에 제가 부제를 다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는 의뢰인 납세는 성향에 따라서 야수의 신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원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증여상속세 신고하고 나서 직권감정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일단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시가격 15억 이상 부동산은 웬만하면 감정평가는 권장한다 라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간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한 거고 추후에는 변동 가능성,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15억 기준을 스탠다드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직권감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여를 25년 7월 달에 받았어. 근데 2, 3년 뒤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직권감정 10개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기간은 존재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증여세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9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만 국세청에서 직권감정평가가 가능하고요. 상속세는 15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올해 7월 달에 증여를 받았다고 치면 내년도 4월 말까지만 받은 감정평가만 유효한 평가 방법인 거고요. 상속은
똑같이 올해 7월 달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내년도 10월 31일까지만 발행된 평가서를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가는 기간이 어쨌든지 간에 한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감정평가 받고 진행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납세자의 성향, 야수의 심장. 야 나 그러면은 기준시가 신고했을 때 세금 3억 내고 감정평가 하게 되면 세금 6억 나오고 2배 차이가 나는데 나는 한 9개월 한번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사이에 만약에 직권감정 나오면 나 그때 세금 낸대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아니야 세금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어 나 이런 걸로 나중에 6, 7개월 뒤에 그때가 세무서 연락받아가지고 고민하기 싫어 아니면 지금 세금 신고할 땐 감정평가 낮게 받으면 몇천만 원으로 낮게 납부할 수 있는 걸 괜히 국세청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금 몇천만 원 더 내면 그거 아까워 이라는 약간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정평가 가는 기한도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동감정평가 나왔다고 해서 본세에 플러스로 붙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가산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신고불성실이 있고 납부불성실이 있습니다. 둘 다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권감정으로 부과가 되게 되면 신고할 때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평가 금액 자체가 더 보수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똑같은 평가 금액이라 하더라도 직권감정평가 금액이 세금이 본세 자체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징여상속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잘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응 방안인데요. 사실 직권감정평가는 사실 법적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약간 조금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응 방안을 찾기가 쉽진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직권감정평가 가능 기한 그리고 이 물건의 평가 가치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나 예상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세무사님과 논의해 가면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지금 당장의 세금은 높아지지만 추후에 매각했을 때 양도세 취득 가격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고할 때는 성시 신고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다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직권감정평가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예외적인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 납세자님 혼자서 판단한다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상속 증여와 특히 감정평가 관련해서 깊숙이 스터디가 된 세무사님들과 논의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 간다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시가 신고의 위험성부터 그리고 직권감정평가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일단 제가 쭉 살펴봐 드렸고요. 그래서 상속증여 받으셨을 때 또는 가족 간 저가매매라든지 특수거래할 때 재산평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좋은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